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약 3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전략을 좀 수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정했냐면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마케팅 비용이 $8를 쓴다는 건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해당하는 그들의 문화권상 특성상 대부분 비슷한 매거진을 보고 비슷한 앱 리뷰 사이트를 보고 비슷한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마케팅 경쟁이 똑같다는 거죠. 물론 텍스트베드로서 캐나다는 조금 비싸고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을 텍스트베드로 하신 다음에 미국으로 진출하기는 굉장히 좋은 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대부분 비슷한 경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영어가 아닌 국가로, 영어가 아닌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필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구수가 1억인 국가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각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시면 될 텐데요. 저희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많은 유저가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가 큰 나라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인구수가 1억인 나라로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마트폰 시장의 확산기인 시점인 국가를 필터링하는 거였습니다. 뭐 말은 좋은데 굉장히 난해한 단어죠. 스마트폰이 확산기인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왜 하필 스마트폰이 확산기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각 그런 성장 단계가 있을 때 초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성장을 올라가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이미 다 된 상태에서 적은 수준의 성장을 하게 있는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너무 초기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작은 회사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노력만 하고 결국에는 지지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시장이 포화된 시장은 사실은 또 작은 회사가 들어가서 끼어들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를 초이스하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필터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 점유율이 너무 초기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미 절반이 넘어간 곳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한 30% 전후인 곳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터링을 했더니 이 정도 국가가 나왔습니다. 인구수까지 반영한 수치고요. 당연히 중국이 나오고요. 그리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독일, 그 다음에 필리핀, 타일랜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비슷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매출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사실 일본 시장은 미국이랑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마케팅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같은 동양권이라고 보기에는 또 일본만의 좀 독특한 마켓이 또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저희한테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기록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독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었거든요. 유럽 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국가 독일이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콘텐츠와는 당장은 아직 PC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을 메인 시장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동남아를 저희가 마케팅 테스트베드 선택을 했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케팅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그리고 중화권과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하는 그 국가 내에서 경제권을 다 화교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다음 시장으로 저희가 브라질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뻔한 결론일 것 같아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로컬라이제이션인데,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큰 반발을 하고 계세요. 그냥 번역해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절대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트랜슬레이션과 동일한 단어가 아니고요. 철저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가 한국에 출시된 자신들은 로컬라이제이션을 했다고 하는 사례이고요. 실제로 중국이나 해외 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살펴보시면요. 이와 똑같은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글 번역기 돌려서 번역만 넣는다는 게 절대 답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아주 완벽하게 된 영어로만 출시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출시한 뭐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그 얼토당토하는 한국어가 써있으면 처음에는 피식하면서 한번 웃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매번 쓰기에는 너무 어색할 거거든요. 차라리 영어로 바꿔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국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사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에 중국, 뭐 일본, 대만,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랑 어떻게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요.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의 유학생들이 참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친구들과 협력, 인턴십을 통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런 해외 친구들이 오게 되면 처음에 하는 거는 당연히 해당하는 국가의 문화와 특색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저희 알람모델은 단순하게 시계를 설정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간단히 생각하면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슈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캐릭터 스토리를 설명하는 데는 오히려 시간을 많이 썼는데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다 보니까 매번 느끼는 건데 한국에서는 시간 설정할 때 오전, 오후, 그 다음에 12시간제로 선택을 하시죠. 근데 동양권 국가에서도 국가마다 다르게 24시간제를 선호하는 국가도 있고요. 12시간제를 선호하는 국가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단순한 거 하나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리뷰가 굉장히 많이 남겨져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리뷰를 남겨준 친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앱이 좋으니까 쓰고 있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이거 좀 고쳐줘라고 하는 건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그거 불편하면 안 써버리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유저가 들어왔다가 너무나도 손쉽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고요. 로컬라이제이션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많은 포커스 그룹 테스트나 그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학교와 그다음에 유학생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예를 들어드리면은 보통 이런 뭐 학교나 아니면 그런 유학생 그룹들에 컨택을 합니다. 학교나 이런 데는 뭐 대자보만 붙여도 뭐 쉽게 컨택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뭐 친구의 다리에 다리를 건너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친구들에게 뭐 커피숍이라든지 특정 장소에 모여서 같이 이제 특정 시간 동안 저희가 인터뷰나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사은품으로 제공해드리는 거는 뭐 스타벅스 한 2만원에서 5만원짜리 정도 카드 정도 주거나 아니면 그런 약간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되게 굉장히 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그냥 SNS 빼고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 하나가 결국에는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이 안에서 로컬라이징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과 많이 만나고 이야기 다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마켓에 올리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은 최대한 많이 열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가별 특색이나 해당하는 국가 친구들이 편한 방법으로 제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페이스북 쓰시면요 가장 좋고요. 페이스북 쓰시면은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글을 올리실 때 타겟팅이 언어로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하나의 페이스북 안에서 저희 보시는 것처럼 한 6개 국어 정도로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중국어를 쓴다라고 내 언어가 페이스북에 중국어로 설정이 돼 있으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중국어로 된 콘텐츠만 알아서 필터링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작은 건데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내가 뭔가 물어보려고 해당하는 뭐 CS 채널이나 이런 데 볼 때 한국어로 써있거나 영어로 써있으면 중국어권 친구들은 일단 거기에 댓글 남기는 것부터 꺼려지거든요. 편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다 문이야기가 있는데 눌렀더니 다 영어로 나와 있어요. 내가 한국어로 물어봐야 돼? 영어로 물어봐야 돼? 그거부터 고민하시게 될 거거든요. 똑같다라고 보시고요. 최대한 그 친구들이 편안해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국가별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채널을 분명히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앞서 조상면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굉장히 많은 서양 쪽 서비스들이 다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 서비스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는 웨이보하고 그다음에 작은 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하는 거는 웨이보고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 위챗 안에 들어있는 모멘트라고 하는
카카오스토리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채널들을 많이 열어주셔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내는 피드백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결과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요. 그 친구들이 저희가 현장에 없더라도 현재 마케터가 되고 현재 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브랜딩이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고 하나하나 해나가시기를 권장해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알람보 페이스북 페이지는 한 5만 명,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웨이보 같은 경우는 한 10만 명 정도의 그런 팔로워들이 와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저희도 그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이제 다른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콜라보레이션은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은 해당하는 국가에 기반이 너무 없으시잖아요. 네트워크도 없는데 어떻게 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도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간중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 따지면 그냥 대학로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주변에, 과학기술 단지인데, 주변에 칭화대, 그 다음에 북경대, 이민대 이런 데는 많은데, 그냥 그곳들에 그냥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들에 가보면요. 한 3명, 5명씩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창업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근데 그 친구들도 앱을 만들든 뭘 만들든 뭔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도 뭔가 다른 것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나 협력을 원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랑 뭔가 PC 만든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거는 포토헌터라는 앱인데 해당하는 앱이랑 저희가 처음에 한 건 별거 없었고요. 아이콘 교환했습니다. 서로 추천하는 버튼 누르면은 그 버튼 안에서 얘네들은 저희 거 추천해주고요. 저희 앱에서는 얘네 거 추천해주고. 근데 굉장히 철저해요. 걔네가 저희한테 10,000명을 보내주면 저희도 걔네한테 딱 10,000명을 보내줘야 되는 그런 철저한 그런 상술에 대해서 계산에 대해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쌓다 보면요. 이 친구들과